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로 딥러닝 기반 형태 보존 암호 디스팅기션 구현에 대한 제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MDPI 리뷰어드 수정 사항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형태 보존 암호 디스팅기션 그만하고 다른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인트로듀스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리고 모델 1 그다음에 모델 멀티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그다음에 리서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우선 그 소개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차분 분석이라는 게 이제 주요 암호학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암호의 특정 차분 특성을 분석해서 키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면 암호화 알고리즘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의의 데이터와 서로 다른 입출력 차분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을 구별자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입력 차분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진 분류 모델, 이 랜덤 데이터와 입력 차분을 구분하는 모델과 그 다음에 다중 분류 모델, 다중 입력 차분을 구분하는 모델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여기 본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발전함에 있어서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한 디스팅기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딥러닝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확률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 특성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구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문에선 형태 보존 암호 방식을 채택해서 딥러닝 기반 디스팅기셔를 구현하였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는 그 형태 보존 암호 그리고 차분 특성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 차분 분석이 있고요. 저는 그선 우선 그 중에서 형태 보존 암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형태 보존 암호는 그 기존의 블록 암호랑 다르게 암호화 후에도 평문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평문에 비해서 암호문을 저장하기 위한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형태 보존 암호는 블록 암호에 비해서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형태 보존 암호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FF1과 FF3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FF1과 FF3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FF1은 이제 FF3에 비해서 더 증가된 라운드 수와 더 넓은 범위를 지원하며 이제 높은 보안을 제공하고요. FF3는 FF1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차분 분석입니다. 차분 분석은 블록 암호의 이제 대표적인 암호 해석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 차분은 이제 평문의 쌍 P0, P1이 있는데 이 P0, P1을 이제 XOR 하면은 P0, P1을 XOR 한 값을 이제 입력 차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력 차분을 암호문 간의 XOR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C0와 C1은 P0와 P1이 암호화한 값이고요. 그리고 출력 차분은 아까 입력 차분은 이제 평문 두 개를 XOR 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이제 암호문 두 개를 XOR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출력 차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분 특성이랑 한 쌍의 이제 입출력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상적인 암호의 경우는 입력 차분이 있는 평문을 암호화할 때 출력 차분이 균일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 차분 분석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주어진 입력 차분에 대한 특정 출력 차분을 확률적으로 맞추어서 디스팅기시 공격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현에서 입력 차분에 따라서 이제 싱글 모델과 이제 멀티 모델로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요. 이제 싱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입력 차분으로 이 랜덤 데이터와 랜덤 데이터와 이제 그
암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이집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모델은 여러 차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싱글 모델의 데이터셋 생성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이 첫 번째가 그 데이터셋 생성 과정인데요. 먼저 암호화를 위해서 랜덤 평문 P0와 P1을 생성합니다. 네, P0와 P1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P0와 입력 차분을 XOR하여 P2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P0와 P1, P2를 암호화하여 C0, C1, C2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C0와 C1은 차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평문과 평문 P0, P1과 암호화하여 생성된 암호문이며, 이제 C0와 C2는 차분 특성을 만족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P0를 입력 차분과 XOR한 그 값의 평문이 P2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P0와 P1을 암호화한 C0와 C1의 이 결과를 인접했을 때의 결과를 0으로 이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차분 관계인 C0와 C2의 결과를 1로 라벨링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도메인은 숫자 0부터 9까지와 소문자 A부터 Z까지 두 가지를 사용했고요. 또 데이터셋의 입력 차분은 16진수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데이터셋 생성 방식이었고요. 이제 훈련 트레이닝 방법은 연접한 C0와 아까 C1을 0으로 이제 라벨링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C0와 C2를 1로 라벨링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셋에 있는 암호문의 쌍의 각 비트는 입력 레이어의 뉴런에 이제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레이어의 출력이 은닉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레이어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최종값을 계산하고 그 최종값으로 실제 값이 계산됩니다. 입력 데이터를 구별하는 훈련이 이제 올바르게 수행되면 이제 제 모델이 디스팅기셔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유효한 디스팅기셔가 되려면 이 랜덤 확률인 2분의 1보다 이제 커야지 유효한 디스팅기셔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모델에 대한 데이터 생성 과정입니다. 싱글 모델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데요. 이제 우선 여기도 앞이랑 동일하게 이미 평문 P0를 생성하고 이를 입력 차분과 XOR 해서 이제 평문 PN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평문 PN을 암호화해서 암호문 CN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티 모델은 입력 차분이 다른 여러 암호문을 훈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메인은 이제 앞선 싱글 모델과 마찬가지로 숫자와 소문자를 사용하고 입력 차분도 똑같이 16진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은 아까 싱글 모델이랑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제가 싱글 모델과 이제 멀티 모델을 나눠 놨는데요. 우선 초기에는 이제 에포크를 제가 50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20하고 15에서도 동일한 정확도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최적의 에포크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FF1은 20 에포크, FF3는 15 에포크. 여기 멀티도 마찬가지로 20과 15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로스 펑션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그 싱글 모델은 랜덤과 입력 차분 두 가지, 출력 차분 두 가지만 이제 확인하면 돼서 이제 이진 분류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서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 함수는 아담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아담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정교한 이제 학습을 위해서 옵티마이저 합승률을 0.001에서 0.0001로 조정하고, 그 은닉칭으로 이제 빠른 수렴을 위해서 렐루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도 그 전에는 그 64랑 128 등 이제 다양한 배치 크기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메모리나 이제 시간 정확성 측면에서 32가 또 최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최종으로 이제 배치 사이즈를 32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실험의 결과인데요. 저는 이제 FF1과 FF3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도메인은 이제 숫자 도메인과 소문자 도메인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실험 환경에서는 FF1은 숫자 도메인에서 최대 10라운드까지 실험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에서는 최대 2라운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도메인은 이제 동일한데요. 여기 FF3 보시면은 FF3에서는 그 숫자 도메인에서 8라운드까지가 가능하였습니다. 소문자는 동일하게 2라운드까지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FF1 숫자 도메인에서는 공식 차분과 공F 차분에서 0.855로 이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에서는 03, 08, 죄송합니다. 09, 그 다음에 02, 0F에서 0.522로 이제 유효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FF3에서는 여기서는 동일하게 08차분에서 0.977 그리고 0.554로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멀티 모델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전에, 멀티 모델은 이제 이거를 이 디테일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이 차분의 개수에 따라서 이 유효한 그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I1은 이제 차분이 2개를 넣었다는 거고요. 저는 08 차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분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I2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01 차분, 02 차분, 08 차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효한 정확도가 나오려면은 0.333 이상의 정확도가 달성돼야 된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정확도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뒤쪽에서 최종으로 멀티 모델을 이제 확인하면, 이제 FF1 숫자 도메인에서는 이제 I1 차분일 때랑 I9 차분일 때 0.520 그리고 0.120, 그리고 소문자 도메인에서는 I2에서 0.360일 때 이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FF3에서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I2일 때 0.99, 0.54로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